최근에 뜨고 있는 트렌드가 뭐예요? 바이브 코딩. 아,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바이브 코딩이 뭔지 아세요? 자, 이거 세상 말세야, 말세. 바이브 코딩이란 무엇이냐? 대규모 언어 모델의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AI 기반 프로그래밍 기법이다. 이거는 제가 꼰대처럼 이야기를 해볼게요. 프로그래밍 기법은 무슨 이게? 인공지능 AI를 써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개발을 할 때 AI의 도움을 받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 바이브 코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말만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줘. 코딩을 아무것도 몰라도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이브 코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퀴즈 좀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요,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다음 문제 드릴게요.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는 중인가요? 앉아있는 중인데요,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요, TV 시청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직 트렌드를 못 쫓아온 겁니다. 자, 이분은요 지금 열심히 코딩 중입니다. 마지막 퀴즈 한번 더 가볼게요. 이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미팅하고 있는 거예요? 카페에서 수다 떠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직 트렌드를 못 쫓아왔어. 이거 조별 과제로 협업해서 지금 코딩 중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코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명하게도 코딩을 하고 있네요. 진짜 말하는 게 코딩이라니까. 이게 바이브 코딩입니다. 진짜 나중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챗 GPT한테 코딩하는 모습의 그림이 필요해가지고 GPT야 코딩하는 모습 그려줘 라고 하면은 이런 그림 뜬다니까요. 뭐 하는 건데? 지금 회사에서 코딩을 끝내고 프레젠테이션 중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코딩,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키보드에서 다다다다다 치면서 코드를 작성하는 걸 우리는 코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뜨면서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GPT랑만 이야기, 이거 만들어줘, 이거 고쳐줘, 이거 뭐야? 하면서 그냥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야. 제가 이제 꼰대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가끔 이제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도 이 GPT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초창기에 한 1, 2년 전에는 이 GPT를 이용해서 개발하시는 걸 보고 의아했어요. 왜 의아했냐면,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왜 저렇게까지 AI에 의존을 해야 될까? 이거 그냥 내가 작성하면 되는데 그걸 왜 코딩을 해달라고 하지? 그게 진짜 공부에 도움이 될까? 저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꼰대였어. 왠지 아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코딩의 변천사를 보면 초창기의 코딩은 이런 모습이었어. 논리 회로를 머리에 그리고 그 회로에 맞춰서 전선을 꽂아가면서 코딩을 했어. 근데 이게 이제 컴퓨터로 넘어오면서 괴물이 등장하죠. 폰 노이만이 등장하면서 이분은 코딩을 진짜 1과 0으로 코딩을 시작합니다. 1과 0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셨어요. 근데 인간이 1과 0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요? 안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대치시켜 어셈블리 언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로 요거 대신에 요걸로 써서 프로그래밍을 하자라는 개념이 바로 어셈블리 언어가 나온 거야. 이제는 이 어셈블리 언어가 나온 후로는 사람들이 개발을 좀 더 편하게 했죠. 어셈블리 언어로 개발을 해. 그게 바로 요런 모습입니다. 야, 지금 보면 난리 나죠? 근데 그 당시는 정말 혁신 오브 혁신이었어. 왜냐? 그 전에는 이걸로 코딩하고 있었다니까요. 1과 0으로 코딩하고 있다가 야, 이제는 뭐 사람 글씨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어셈블리 언어로 개발을 갈아타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이 폰 노이만이 극대노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요즘 이 젊은 것들은 틀렸어. 쯔쯔쯔쯔. 1과 0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지. 어디 컴퓨터 리소스 낭비하게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쓰고 있어? 하면서 정말 극대노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셈블리 언어로 코딩하는 게 말이 돼요?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 이걸로 코딩 어떻게 해? 그쵸? 그래서 나온 게 무엇이냐? C 언어. 혁명이죠. 아까보다는 훨씬 쉽잖아.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에서 C 언어로 발전을 한 거고, C 언어도 근데 요새 대학생 친구들은 C 언어 안 한대요. 어렵다고. 어려워서 뭘 하느냐? 파이썬을 배운대요. 진짜 이거는 폰 노이만이 보면은 극대노죠.
이것도 아니야. 심지어 이걸 가지고 코딩한다고? 얼마나 프로그래밍이 쉬워졌는지 제가 체감할 수 있게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파일 test.txt 파일에다가 테스트라는 글자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첫 번째, 어셈블리어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야, 30줄이 넘어. 간단한 코드인데 요렇게 길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C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확 줄죠. 거의 10줄 내외로 줄어들어요. C 언어로 바꾸면 이게 확 준다니까요. 자, 이거를 파이썬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2줄 컷. 잘하면 한 줄까지도 가능해. 이런 식으로 파이썬의 이제 강력함이 엄청난 거죠. 지금 세대는 뭐예요? 이제는 파이썬도 어렵대. 파이썬도 공부하기 싫대. 그래서 나온 게 test.txt 파일에 테스트 글자 쓰는 프로그램 만들어. 자, 이게 코딩입니다. 이게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죠. 콘노이만이 보면 진짜 경악하죠. 얘는 어셈블리어도 아니야. 자, 이게 그 코드입니다. 얘들아, 얼마나 보기 좋니? 이걸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떻니?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지금 이제 바이브 코딩이 지금 막 뜨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 개발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요새 사람들은 게으른가? 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이거 생각하면은 아닌 것 같아. 저도 어셈블리 언어로 개발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생각하면 코딩 기술이 이렇게 급격히 발전하고 개발하기 쉬우면 쉬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발을 시작할 수 있고 더 그래픽이 화려한 프로그램, 게임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럴 때일수록 저수준의 언어, 메모리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어셈블리 언어를 아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니까요. 아이러니하게 왜 그러느냐면 요새 게임 같은 거 최적화 문제 많죠. 왜 그래요? 요새 막 유니티라든가 이런 얼리언 엔진 이런 거 이용하면은 게임 캐릭터 만드는 거 진짜 딸깍이야. 클릭 한 번이면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최적화를 할 때 혹은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꼬이거나 이럴 때 어디에서 어떻게 꼬이는지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근본 원리를 아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개발자들도 요즘 나오는 기술들도 익히긴 하지만 점점 대학교에서 배우던 컴퓨터 구조라든가 메모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결국 공부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요새 트렌드가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는 프로그래밍과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래밍과 코딩을 알아야 AI에게 시킨 일이 맞는지 틀리는지 적어도 내가 검토를 할 수 있잖아. 문제가 생겼어. 혹은 수정해야 해.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코드를 뭐 다 갈아엎을 수도 없고. 아, 그것도 봤어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수정해야 되는데 그거 괜찮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바이브 코더의 주장. 괜찮. 어차피 새로 코드 짜는 거 3초면 됨. 그러니까 할 말은 없더라고요. 아, 맞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저는 그 생각이에요. 어쨌든 바이브 코더에도 실력이 나눠질 거죠. 그 실력은 아마 저 수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이 바이브가 트렌드라는 거를 제가 이제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바이브가 코딩에서만 있는 게 아니야. 해킹도 바이브 해킹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거 직접 이용하는 곳이 북한과 중국, AI를 활용해서 바이브 해킹을 하고 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바로 GTP 구독하라고 하면서 GTP 구독해가지고 바이브 해킹이 직접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브의 트렌드를 따라서 우리도 질 수 없죠. 정보보안, 얘도 바이브다. 보안, 우리 바이브로 간다. 정보보안도 바이브로 갑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보보안을 한다. 자, 이러니까 이제 AI가 이제 AI를 서로 해킹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막는 겁니다. 야, 이거 뭐 거의 뭐가 생각나죠 지금? 이제 AI 대결입니다. 자, 이렇게 바이브끼리 붙으면 더 강한 바이브가 이제 이기겠죠. 그 다음 또 바이브에 점령당한 게 또 하나가 또 있죠. SNS. 얘도 바이브 SNS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런 거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SNS 사진 찍고 글 올리기 귀찮아. 그럼 어떻게? 인공지능한테 시키는 거야. 야, 적당히 내 사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올려. 자, 이제 SNS도 바이브다. 그러면 자동화 한 김에 끝까지 가봐야겠죠? 바이브 유튜브 가능? 인공지능으로 요새는 영상도 만든대. 요새는 진짜 필요한 거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 바이브 출근. 실제로 출근 안 하고 카톡으로 저 출근했어요 느낌만 주는 거지. 실제 출근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뭐 사장님도 카운터를 치겠죠. 바이브 월급 들어갔다. 제가 이제 뇌절을 좀 몇 개 쳤지만 요새 진짜 인공지능으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물론 제가 바이브를 조금 재밌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사람이 자동화를 어디까지 그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활용되어야 하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모든 전 인류가 AI에 대한 위험성을 공감하고 서로 진짜 양심적으로 합의를 하고 AI 개발이 진짜 그 누구도 음지에서도 개발될 가능성이 없이 돌릴 수 있다. 그러면 전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 도둑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상이지만 도둑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AI를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거죠. 이건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대안을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바이브 코딩, 제가 이제 뭐 결론을 좀 이야기 드리자면 시대의 흐름이니까 진짜 이거 얼마 머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우리랑 완전 다른 세대에 살 수도 있어. 바이브 코딩이 그냥 일상이고 우리처럼 직접 코딩을 한다는 거 상상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 보면은 컴퓨터 쓸 때 천공 카드라고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프로그래밍을 했대요. 프로그래밍 카드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진짜 어떻게 종이에다가 코딩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상상을 하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초등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옛날 사람들은 코드를 키보드로 썼다고? 이거를?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해 진짜. 이 바이브 코딩 물론 시대의 흐름인 것 같긴 한데 저는 바이브 코딩이 독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꼰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 그렇냐면 바이브 코딩은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지. 아니요, 노멀팅님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을 만들지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구현해내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구체화하고 어떻게 하면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능력이 이제는 사라지겠죠. 왜냐면 딸깍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엔 진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예 코딩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실제로 요새는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유튜브를 보고 자란 친구들은 책을 못 읽는다. 문해력이라고 하죠. 책 글씨를 읽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떨어진대, 능력이 자체가. 왜냐면 영상으로만 계속 봤으니까. 라디오를 듣고 자란 세대보다 유튜브를 본 세대가 조금 더 떨어지고, 그 다음 바이브 코딩이 대세인 세대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꼰대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하도 궁금해가지고 커서라는 걸 써봤어요. 오늘 잘 하긴 해. 똑 부러지게 만들긴 하는데 제가 썼을 때는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좀 몇 개를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브 코딩이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